안녕하세요. ABS 영어강사 정승입니다. 네, 오늘도 밤까지 강의를 하고 집에 와서 새벽에 또 그냥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씻어서 머리가 좀 엉망입니다. 죄송합니다. 수능 영어가 얼마 전에 끝이 났어요. 사실 이 뭐 수능 영어를 진짜 뭐 가르치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수능 영어, 뭐 수능 국어, 수능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우리 부모님들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20년 전 이상 된 그런 일들일 겁니다. 그래서 아, 그냥 애들이 힘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전 아무래도 이제 바로 현장에 있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에 제가 막 풀고 라이브 하고 뭐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학생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풀게 되거든요. 그날 해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제 막 열심히 풉니다.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참 아이들이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. 누가 유튜브에 댓글로 적으셨더라고요. 이거 사교육 강사들도 또는 뭐 공교육 강사들 마찬가지입니다.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. 그 공사를 막론하고 선생님들도 이거 되게 가르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, 우리 솔직해져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그거는 뭐 솔직할 것까지도 없이 저는 100% 공감하는 내용이에요. 왜냐면은 그 내용들이 평범한 그런 일상적 소재가 아니잖아요. 뭐 진짜 인문, 사회, 자연, 뭐 문화, 예술 할 거 없이 정말 갈수록 소재들이 좀 좋은 말로는 세련되고 고급져지는 것이고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말로 놓고 봐도 결국에는 전공 지식을 다소 좀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지문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말로 봐도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이제 접하니까 당연히 어렵다라고 느끼고요.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쉬워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있어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, 예를 들면은 수능 영어 1등급이 일정 비율 이상 나왔을 때에 반드시 언론에서 이렇게 또 여론들이 생긴단 말이죠. 너무 쉽다, 변별력이 없다라는 여론이 생깁니다.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또 출제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난이도가 가야 되는 것이고, 아주 쉬운 문제를 억지로 어렵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, 뭐 빈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. 그런 것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변별을 할 수밖에 없는. 그래서 사실 진짜 말이야 바른 말이지, 우리네 시험이라는 게 어렵게 나오면은 잠깐 욕먹고요, 쉽게 나와버리면은, 그래서 막 누구나 점수 잘 나와버리면은 이제 뭐 소위 물수능 아닙니까? 그거는 역사를 두고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고, 쉬워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수능도 풀면서 좀 더 쉬워지면 좋겠는데, 야, 그러진 않겠구나, 아이들 진짜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솔직히 좀 미안하죠. 기성세대로서, 일원으로서 제가 늘 하는 생각이지만 아이들은 이 시스템에 동의한 적도 없고 이런 시험을 보겠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. 그냥 몇십 년 전에 태어난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고,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진짜 요즘 아이들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을 느끼죠. 뭐 여러분도 저도 이걸 만드는데 뭐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, 그럼에도 요즘 아이들 크는 걸 보면은 진짜 어려서부터 놀지 못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또 선행하고 때 되면 수학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. 물론 공부는 인생에 중요합니다. 저도 뭐 공부 좋아하고 다 사방면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,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. 그러니까 영상 보고 계신 거잖아요. 아니,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어른 돼 가지고 하는 이런 또 공부와, 또 아이들이 또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, 그런 걸 다 접어두고서 이렇게 공부만 하고 학원 다니고 해야 되는 게 참 뭐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도 야, 이게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는, 제가 뭐 시스템을 뭐 이러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뭐 통찰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보니까,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안전하게 초중고 12년을 보낼까? 저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초등 6년, 중등 3년, 고등학교 3년을 안전하게 보낼까? 그 안전이란 건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뭐 학교 폭력이라던가
이것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아차하면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도 안전해야 될 것이고 어떤 세상에 정말 그런 안 좋은 일들로부터도 안전해야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입시,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도 안전해야 될 것인데 또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또 그런 또 학습하는 습관은 평생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참 요즘 육아의 난이도가 진짜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막 풀어놓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시키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뭐 서로 잘한 거는 나누고 또 잘못한 거는 반성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어쨌든 주제가 수능 영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쉬워지면은 좋겠다라는 그건 진짜 개인적인 바람에 불과할 것 같고요.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1등급의 비율도 있고 또 그로 인한 또 어떤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적정 수준으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어쨌든 어려운 시험은 맞습니다. 10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90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여튼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무탈하게 접근해서 또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과 뭐 뾰족한 답은 없어도 계속 고민할 거고요. 함께 할 거고요. 제가 또 계속 소통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머리 맞대면서 이렇게 힘내면서 그렇게 아이들도 잘 키우고 또 부모로서의 삶도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